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정말 빨리 흘러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험 문제는 이 25문제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에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이번에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 계획서에서 우리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이 교과목의 소개와 이 교과 목표가 나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교과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중간고사가 30%이고 이 기말고사가 30%인데 객관식 25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는 1장부터 6장까지, 기말고사는 8주차부터 13주차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참여도가 20%이고 이 출석이 20%인데, 기본적으로 참여도는 우리가 공지사항의 댓글이나 글들, 그 다음에 학습 자료를 얼마큼 공유하시는지, 그 다음에 수업의 진도율이나 뭐 라이브 참여의 강의의 참여도, 그 다음에 자기소개 글 같은 걸로 전격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일단은 보신 분들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시험이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평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일단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참여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제가 이제 별도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학과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 출석 같은 경우는 뭐 점수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75% 미만이면 자동으로 F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한테 F가 나가는데, 지난번에 이 점수가 다른 과목에서 제가 F를 준 적이 없는데 이제 F를 받으신 분이 계시셔가지고 저한테 왜 F를 줬냐라고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아까 댓글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F를 준 적이 없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이 이 저기 출석이 안 돼서 자동으로 F가 나간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과 사무실에, 그래도 혹시 이 학생이 이제 뭐 저기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이번 학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구제해드릴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 제가 구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출석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 강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1주차는 기본적인 장구의 개호입니다. 그 다음에 3주차는 URL과 관련해서 일단은 나와 있고요. 2주차는 이미 공지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온라인 라이브 강의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1주차하고 3, 4, 5, 6차를 보시면 HTML, 뭐 CSS, 자바스크립트를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있는 것들은 나오는데 뭐 2주차에 있는 것처럼 문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CSS가 무엇이고 HTML이 무엇이고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일장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왜 이런 거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1장, 3장, 4장, 6장에 있는 거는 나오니까 2장에 있는 주제라고 해서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2장에 있는 내용들만 안 나올 뿐이지 1주, 3주, 4주, 5주차에 있는 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주는 URL 라우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주는 데이터베이스와 ORM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주차는 폼과 관련해 가지고 뭐 CRUD 기능과 관련해서 나오고요. 6주차는 일단 인증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1주, 2주, 3주는 이 장구와 관련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하고 있고, 4주, 5주, 6주차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때 이 블로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요. 저희가 1주차는 장구의 첫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장구는 무엇인가? 그래서 일단 뭐 시험 문제 중요한 것들은 여기 앞에 있는 주요 용어들 중요하니까 용어들을 반드시 한 번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구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의 등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상식적인 내용들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밖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취업을 하시면 기술 면접을 할 때 기술 면접할 때 뭘 물어보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IT 쪽이니까 기술 면접으로 이런 간단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서 학점을 내시는데 이 학점을 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유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성실도의 평가.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학점을 보면 뭐 몇 학점, 몇 학기 이 평균적으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얼만큼 성실하게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학점이 높을수록 성실하게 더 공부를 한 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과목을 수강을 했느냐. 특히 우리가 같은 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라고 하는 거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본인들이 신청하고 듣는 과목들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들었느냐. 그러면 장구, 웹 프레임워크를 들었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알 거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 하시면, 이 사람이 그럼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웹은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이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엔드 단과 요 백 엔드 단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요 프론트 엔드 단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뷰를 만드는데 여기에 UI를 UX를 만든다.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요. 백엔드 단은 사용자한테 보이지 않는 서버 단인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서버 관리,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장구나 노드.js, 뭐 JSP,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엔드가 우리가 뭐 react.js라던가 이런 것들이 프론트 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구의 주요 정신, dry, 그래서 don't repeat yourself. 그래서 장구는 컴포넌트를 제공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빠르니까 일단 유지 보수성이라던가 가독성 같은 게 좋을 거고,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그 다음에 장구의 기본적인 역사, 그리고 장구의 또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요 배터리 인클루드. 그래서 기본 제공하는 것들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하기 쉽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웹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IT 쪽에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MVC 패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실 때 MVC 구조, MVC 패턴들 나오는데 M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델,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뷰, 그 다음에 M과 뷰 사이를 조정하는 거를 컨트롤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거를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웹은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에 중간에 HTT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로 동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은 우리가 프론트 엔드 쪽인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 뭐 리액트, jQuery, 그 다음에 vue.js 뭐 등등등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쪽이고, 서버 쪽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거를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애들이고, 여기에 이제 노드.js, 뭐 장고, PHP, JSP, ASP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다 합쳐서 풀스택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고, 프론트엔드 기술들, 백엔드 기술들, 그리고 여기에 HTML이 무엇이고 CSS가 무엇이고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분명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램프, 민스택, 먼스택 뭐 이러한 얘기들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램프 같은 경우는 웹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웹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 나갈 수가 없는 뭐 한 십몇 년들을 계속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20년이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장고 설치할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상 환경들 나오는데 요거는 장고하고 관계는 아니라 파이썬하고 관계가 있지만 한 번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고 파이썬 가상 환경 만들고 나서 환경 설정하고 장고 설정하고 프로젝트 만들고,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 때 장고 어드민에 우리가 스타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프로젝트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때 main.py에서 run 서버에서 장고를 실행한다.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setting.py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요한 게 allowed host, installed web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중요한 것들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각 장의 학습평가는 이 장에서 있어야 되는 들 얘기를 나오니까 보시기 바라고, 학습 정리도 그 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용이 조금 많은 그런 장들이 있는데 이런 장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제가 지침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앞에 보시면 여기에 학습 정기가 나와 있죠. 이 장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장의 학습 내용에 중요한 것들 나오니까 URL, MVC, MVT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일단 핵심 키워드 공부하셔야 되고요. 요약증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URL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URL과 URI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그래서 웹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게 URL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하는 개념이 URI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URL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MVC, MVT 이런 거 나오는데, MVC는 전통적인 MVC 패턴이고, 얘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MVT를 이용을 한다. 그럼 M은 무엇이고, V는 무엇이고, C는 무엇이고, T는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통 그냥 우리가 뭐 취업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식을 쌓는다는 개념에서 쭉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고의 뷰를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지, 이 views.py를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고의 웹 관련해서 우리가 뭐 만드시는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죠. 스타트 프로젝트, 장고 어드민. 그 다음에 웹을 만들면 반드시 우리가 웹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일단 URL도 설정하셔야 되고, setting.py에다가 installed 웹에다가 또 저것도 추가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urls.py와 이런 파일들 나오는데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MVT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MVT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push.py에서 기본적으로 요거 하시고 나서 이 URL을 연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추가하시면 인솔드 웹에 이 프로젝트 반드시 추가하셔야 되고, URL 패턴 설정하시고 뷰와 관련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시작할 때 manage.py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을 한다. main.py가 무엇인지 알아주셔야 되고, run 서버 뒤에다가 주시면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URL 라우팅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URL 라우팅은 무엇이고 어떤 파일을 조작을 하고, 이 파일 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단 연결하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패스하고 URL 파일은 include 함수 2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패턴도 3가지 종류인데, 보통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오기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적 부분 고정된 거고, 동적인 거는 우리가 숫자 같은 거 받아올 때 사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오는지,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으로 하면 좀 더 유연하고 복잡한 패턴들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적 패턴을 어떻게 여기서 사용을 하는지, 동적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변수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정수형, 문자형, 슬러그형, 패스형 이런 거 나오는데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include 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름 공간을 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RL과 뷰를 연결할 때 URL 패턴과 관련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이 중요하게 쓰는 게 일단 URL, 그 다음에 뷰, 모델, 템플릿 요 파일을 앞으로 주구장창 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면 URL 설정하고, 그 다음에 URL에서 보여줄 뷰 만들고, 그 다음에 뷰에서 작업할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템플릿으로 얘를 렌더링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url.py 수정하고, 그래서 여기에 패스와 include 나오죠. 그래서 뭐 나오는데 뭐 전개 표현식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정규 표현식을 왜 쓰는지는 알아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서브 응답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주요 상태 메시지들, 요거는 장구하고도 관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웹 쪽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뭐 200OK 403 나파 저기 뭐 403 우리가 저기 포비든, 그 다음에 404 나파운드, 400 배드리스트 리퀘스터, 그 다음에 500 인터널 에러, 뭐 다른 건 몰라도 요것들은 일단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 400, 403, 404, 500,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정도 봐보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템플릿 언어가 무엇인지, 템플릿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템플릿 언어가 무엇인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태그, 필터, 변수, 요거 나오면 되죠 문제. 변수를 어떻게 출력하는가, 중괄호 두 개를 앞으로 붙인다. 그 다음에 태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for가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if가 들어가면 and for나 and if로 막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안에 조건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럭 저기 변수 필터 사용하는 방법들, 간단한 것들 이런 거 공부해 주시고, 3장이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많은데 시험 문제 내기가 조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장, 5장, 6장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3장, 2장을 안 보는 대신에,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3장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평가에 나오는 문제들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공부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뭐 요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r and for 이렇게, 그 다음에 if and if 구조들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 보시면 정리하기 나와 있는데 이 정리하기를 학습정리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은 블로그 만드는 겁니다. 블로그 만드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앞에서 3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 핵심 키워드, 그래서 4장은 ORM 데이터베이스 매핑이 들어가고 중요한데 쿼리셋 요거 두 개를 알아두셔야 되고, 블로그는 무엇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웹 만드시는 거, 그래서 여기 스타트 프로젝트, 스타트 웹, 그 다음에 세팅.py 파일 수정해서 인솔드 웹 여기다 등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뷰 만들고 URL 만들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된다. 그래서 매니.py에서 런 서버 하면 된다. 요런 용어들, 그 다음에 명령어들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DB 설계할 때 우리가 모듈.py에다가 집어넣으시는데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이런 필드에는 어떤 타입을 이용하는 게 좋은가, 타이틀은 한 줄이니까 캐릭터 필드, 여러 줄은 텍스트 필드,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 속성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것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면 얘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들, 그래서 many.py의 make migrations, 그 다음 main.py의 migrate, 그래서 main.py가 데이터베이스의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드민 페이지에서 모델을 등록하는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 번씩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ORM이 무엇인지 요거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 장구는 main.py를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 가지고 오기, 필터링, 단일 객체 갖고 오기가 나오는데 요런 것들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은데 일단은 CR,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 거, 그리고 딜리트 하는 거, 그래서 ORM을 통해서 CRUD 어떻게 하는지 요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보시면 get 하시고 나서 뭐 우리가 need 빼고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명령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create는 create 명령어 사용을 하고, delete는 우리가 이렇게 뭐 딜리트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R만 조금 외워두시면 시험 문제, 뭐 딜리트는 당연히 딜리트 나올 거고 있는 게 이길 거고,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는 이길 거고, 크리에이트는 크리에이트 있는 게 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쿼리셋을 이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에 대해서 밑줄 뭐 exact 정확한 값, I contains greater than equal, 뭐 less than equal,
뭐 이러한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D와 ORing을 하는 것들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콜리셋에 관련해서 또 시험 문제 나와 있죠, 뒤쪽에.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도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쫙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앞에서 했던 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 이제 구현하는 것들 때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설정이 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래키는 다른 모델과 1대 n, 설계와 관련 있는 거고, 두 모델과 m 대 m, 그 다음에 1대 1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시험 문제를 좀 볼 수 있는데,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그 뭐 계정하고는 1대 1이겠죠. 계정을 한 사람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로는 보통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1대 1일 거고, 그 다음에 계정하고 계정은 여러 개의 게시물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게시물은 1대 n일 거고, 게시물을 하나는 여러 개의 또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요거는 1대 m이겠죠. 1대 m일 거고, 그 다음에 게시물 하나는 제목을 하나 가질 수 있으니까 1대 1일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옵션들을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명령어들 migrations, migrate 나오는데 main.py에서 작업을 하신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뒤쪽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들 세팅 파일에 작업하시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뒤에는 앞에서 블로그 만드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평가 당연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정리,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5장은 데이터 다루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폼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폼은 무엇이냐? 모델 폼. 장구는 폼을 쉽게 해주게끔 하기 위해서 모델 폼을 제공을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폼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폼스 상속받아서 만든다. 폼스에 폼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고, 필드들 나오는데, 이 필드들 캐릭터 필드, 이메일 필드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 필수 옵션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뭐 SP, Stable, SUL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폼 렌더링 할 때 여기 이제 폼 SP, SUL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메소드, 리퀘스트의 메소드를 통해서 게시냐, 폼이냐, 저기 포스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유효한지 is valid, 그 다음에 cleaned data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에러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CRUD 중요합니다. 그래서 create는 어떻게 만드느냐? create 뷰를 상속받아서 만든다. 그 다음에 update는 어떻게 하느냐? update 뷰를 상속받아서 만든다. 그 다음에 read, 우리가 read에서 list 뷰를 상속받아서 만든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뒤쪽에 보시면 뭐 템플릿 나오는데 뭐 자세하게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들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모델 폼과 관련해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ORM과 관련해서 나오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쭉 데이터 나와 있죠.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내용들이 블로그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데, 이 블로그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은 앞쪽에서 이제 개념들이 좀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뭐 학습평가를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뒤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출력할 때 템플릿에서 중괄호 2개 붙인다. 이거는 이 전장이 나왔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is valid하고 cleaned data, 그 다음에 우리가 폼의 유효성 검사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create 뷰는 모델 뷰를 상속받고, 리드, 뭐 쿼리셋 이런 거 나오는데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6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뭐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장인데, 뭐 권한관리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우리가 인증과 관련해서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아웃 되거나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다음으로 이정할 리다이렉트 URL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을 봐보시면 여기에서 리다이렉트 URL 설정하는 것도 몇 번씩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인증된 사용자를 접근하는 방법들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CSRF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고 여기에 사용하는 태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CSRF 토큰이라고 됐죠, 밑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상은 CSRF 우리가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아웃 뷰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자 등록과 관련해서 일단은 얘기들 나와 있으면 보시고, 그 다음에 슈퍼 유저를 만들 때 우리가 create 슈퍼 유저 메소드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매니저파의 make migration과 그 migrate를 왜 쓰는지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로그인 여부 확인할 때 골뱅이 로그인 밑줄 required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용자의 권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저 네임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밑줄 is 밑줄 authenticated 요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 아마 시문제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if, else, and if 요거 나온다고 그랬는데 문법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관리에서 보면 뭐 여기는 지금 원투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 요거 나와 있고, 그리고 계속 뭐 파일들 3개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권한 관리와 관련해서 is 밑줄 스태프 관리자 권한 관리, 그래서 지금 이제 is 밑줄 authenticated is 밑줄 스태프 이거 나와 있는데 요거 잘 봐 보시고요. 뒤쪽에 보시면 학습평가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학습 정리에서도 일단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학습 정리하고 학습 평가만 어느 정도 봐도 점수는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다 좋게 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고 하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뭐 나는 점수가 한 B뿔 아니면 B제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여기 학습평가고 이것만 공부하셔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를 몇 문제 정도는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거의 이제 학습평가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점수를 좋게 맞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본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간고사 정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간고사 잘 보시고 시험 결과가 좋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